그런데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생긴 거죠. 정보가 다 시장으로 넘겨버리면 뭐 정보는 왜 있는 거냐. 그래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함께 통치를 하자. 협치. 그게 바로 거버넌스예요. 그 거버넌스 밑에서 새롭게 등장한 행정 개념이 NPS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New Public Service. 신공공 서비스.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NPS는 거버넌스하고 많이 연관된 개념인데,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행정 개념이에요.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갖고, 이 둘을 거버넌스하고 NPS를 합쳐가지고 이건 NPM에 대한 반론이다 해서 앞에 탈자를 붙여서 탈 NPM 이렇게 불러요. 탈 신공공관리로. 신공공관리를 탈피하자.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요 이후에 새로운 이론은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행정이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그림표에서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의 이념이 행정학이 성립되기 이전에 여태는 여태가 행정의 성립이니까 여태는 국회가 만든 정치권이 만들어주는 법대로만 행정은 해라 해서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됐었던 거죠. 여태 이제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분리되면서 민간 기업의 전략과 능률 개념, 능률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거죠. 여태 행정이 처음 성립될 때. 네, 그 능률이 처음에는 기계적인 능률이었어요. 기계적인 능률을. 돈이나 수치만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경제 대공황 같은 문제가 펑 터지면서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은 좀 달라야 된다. 사회적인 능률로 이게 바뀌었어요. 사회적 능률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후세학자들이 민주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민주성이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합리성이 나옵니다. 합리성. 행태론 때 행정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사이몬이. 행정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모든 행동과 수단은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 산업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국가 발전 목표, 경제 성장률 7% 달성 이런 목표 달성도라는 이 이념이 강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효과성이에요. 여기서 복지가 강조되면서 공자, 형평, 정복이 이때 나온 거예요. 신행정 때 공자, 형평, 정복. 형평성이 대표적인 이념이죠. 요건 이제 복지 이념이고. 요거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이념이고, 발전을 중시하는 이념이고, 요거는 분배를 중시하는 성장제일주의, 복지제일주의. 배경은 다르지만 행정국가가 절정기를 이뤘던 때가 요 시기고, 이 이론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아요. 요거 실패하고, 요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실패다. 그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복지도 줄이고, 목표 달성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 줄이고 목표 달성에다가 비용도 좀 생각을 하자. 다시 이 능률을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능률과 효과를 합쳐서 요때 나온 개념이 효율성이라고 해요. 효율성.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국민과 시장과 기업이 서로 믿는 게 중요하니까 협치를 하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성, credibility, 신뢰성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합법성, 행정학이 성립될 때의 능률성,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기후로 민주성, 행정론 때 합리성, 발전행정론 때 효과성, 신행정론 때 형평성.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정부 실패 이후니까 다시 비용도 좀 생각하고 복지는 줄이자. 얘는 포기하고 요거는 생각하더라도 능률과 함께 생각을 하죠. 그래서 효율성. 서로 협치를 해야 되니까 신뢰성. 이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그 밑에 정치하고 행정 관계를 보면 요때는 정치 행정이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믹스된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함께 책임을 졌던 그 미분화의 시기예요. 요때 이제 분리가 되죠. 그 정치 행정 이혼은. 정치 행정 이혼. 얘가 펑 터지면서 정치 행정 이론론. 행정은 요것도 해야 된다.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요것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좀 답변하기 난처한 질문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였냐면, 선생님은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됐어요. 왜 공무원 그만두셨어요? 잘리셨어요? 그리고 왜 그만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는 공무원 하라고 하세요? 이율 배반 아닌가요? 아주 아픈 질문을 또 어떤 학생은 지금은 제가 멜빵을 안 하고 다니는데요. 선생님은 왜 멜빵을 하고 다니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이상 그런 질문 자꾸 하더라고요.
그건 바지가 내려갈까봐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처음에 하시게 됐어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 그 선배가 교육부 차관도 지냈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때 서기관 승진할 때가 됐어요. 저는 공직에 막 들어갔을 때고, 15대. 그분은 서기관 승진할 때쯤 됐는데, 승진 앞두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종로에 있는 그 대명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종합청사 바로 맞은편에 가까운데 길만 건너면, 세종로 큰 길만 건너면 있어요. 가까우니까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더러 자기 승진할 때가 됐으니까 좀 눈치 보인다고 한 몇 달만 좀 대신 해달래요. 대신 그거를 하다가 이제 대타가 본타가 된 거예요. 대타로 들어갔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이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명학원이라, 지금도 대명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그 선배가 한 100명 정도 그 인원을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했어요. 한 100명. 근데 2달을 딱 했는데 한 500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또 2달을 더 했는데 한 800명이 돼요, 800명. 그래서 영상만 설치하고 학원 원장 막 입이 찢어지고. 그러더니 저더러 하루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강생이 들어서 참 좋긴 한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뭔 고민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이 녹음을 해간대요. 지금은 인터넷 강의 있고 하니까 녹음해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녹음을 각자 다 해가는 거예요. 조그만 소형 녹음기 갖다가 탁 강의 시작하면 탁 틀어갖고 녹음해가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이제 더 들으려고. 그냥 행정학이라는 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집에 가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행정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펴보시면, 야, 이거는 수업 때 들었던 책 맞아? 이 책 맞나? 딴 책 같아요. 딴 책.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막 확대시키고 파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제가 언급드린 거 외에는 확대시키지 마세요. 특히 입문 때는. 골조가 아직 안 됐는데 너무 확대시키나. 학생들이 처음 녹음을 해왔거든요. 그 녹음이 자꾸 이제 테이프 범람하고 무단 복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수강생이 줄 우려가 있다고 수업 때 그 녹음을 못하게 통제해달라는 거예요. 녹음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끄세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야, 저는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그런 가혹한 요구를 저한테 왜 하십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요런 것 하시고 저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할게요. 주말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 그래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또 이제 저를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전 그렇게 못하겠으면 방법이 하나 있대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칠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잔뜩 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정을 요걸로 받고, 얘가 펑 터지면서 행정을 이제 요걸로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서 요걸 요게 등장하면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이걸 나눠가지고 얘는 버리고 요것만 연구 대상으로 했다. 5분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 녹음해 간 게 하나도 효과가 없을 거다. 제가 그 방법을 써먹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야비했어요. 그 학원 그 원장이.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가까우니까 한번 점심 식사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망하고 문 닫았더라고요. 쫄딱 망했어요. 너무 그냥 좀 얄팍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설명드릴 때 꼭 생각이 나는데, 요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정을 요걸로 본 게 맞아요. 애가 펑 터지면서 이걸 이제 합친 거예요. 행정, 요것도 행정이다. 애가 등장하면서 이걸 다시 어쩔 수 없이 나눈 거예요. 이걸 부정한 건 아닌데 연구 대상에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요때 와서요, 발전행정론하고 신행정론, 요때 와서 다시 행정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해야 된다. 행정이 국가발전 끌고 나가고 빈곤, 차별, 폭동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정책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책행정 새 이론론의 시절이에요. 이때가 행정국가 절정기 때. 그러니까 이 행정국가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대 행정국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행태론이 들어있잖아요. 행태론. 근데 얘는 이원론인데, 행정국가는 보통 우리가 이론론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원론은 행정국가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치행정 이론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연구 대상에 있어서만 얘를 버린 거지 이거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행정이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되니 연구 대상에서만 버리자. 행정국가나 이론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새 이론론, 새 이원론.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실패가 펑 터지니까
행정은 또다시 관리로 봐야 된다, 관리. 그래서 여기서 새 탈정치 부르짖으면서 새 이원론이라는 요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상호작용이지 정치를 뺄 수 없다. 그래서 재정치화. 행정의 재정치. 요게 나오면서 이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재 우리는 새 이론론의 시대에 살